안녕하세요. 교대국변 박상현 변호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거액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상화폐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한 바가 있죠. 최근에는 소폭 조정 시기를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조 단위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거래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과 사람이 가상화폐 거래에 몰리게 되면서 여러분 뭐예요? 돈이 몰리는 데는 범죄가 있죠. 이들을 노린 범죄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과 같은 가상화폐 사업을 진행할 때는 투자자들을 모아서 일정 정도의 자금부터 확보해야 하죠. 아무래도 가상화폐로 엄청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가상화폐 사업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너도 나도 앞다투어 가상화폐 사업을 하려다 보니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가상 광고를 곁들인 사기를 치거나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 등이 많이 이루어지곤 하죠. 원금을 보존하면서도 연 30% 이상의 이자를 벌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다음 땡땡 지갑으로 예치를 하게 되면 매월 10%씩 이자를 준다. 자, 매월 10%. 그러니까 연으로 치면 120%죠. 여러분, 이거 실제로는 이걸 스테이킹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의 일정량을 지분으로 고정시켜 두는 것을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은행에 저축을 하면 수익을 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활용하도록 해당 코인을 맡겨두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서비스의 형태죠. 자, 일반적인 코인 매매보다는 수익률은 당연히 덜하죠. 그러나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 기법 중에 하나로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을 보장하면서 이자를 받는다. 참 솔깃한 투자 기법 아닌가요? 그래서 과장 광고, 허위 광고가 계제가 돼서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특히나 많은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어떤 코인을 스테이킹할 것인지, 거래소는 어디를 이용할 것인지 등등 그 옥석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스테이킹 제도를 잘 마련해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없는 테더코인 또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그 거래소 코인인 BNB 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등이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킹 코인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연 120%의 고율을 주는 상품은 현재 어느 거래소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어떨까요? 사기꾼은 투자금을 전부 빼돌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 수십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투자자들이 투자금 사기를 당한다 해도 구제받기는커녕 오히려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범죄에 연루가 돼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죠. 특히 가상화폐 거래는 주식 거래처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래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향후 특검법이 시행이 되고 하면서 지금 아마 9월까지인가요? 유예기간을 제가 두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 3월 중순부터 시행이 돼서 9월까지 이제 유예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거래소 내에 이런 투자자들의 거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호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처럼 개인 투자자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했거나 투자자를 모은 회사가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걸까요? 자, 먼저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사기꾼을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방판법인데, 방판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상화폐 투자가 다단계 구조일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다단계 판매가 불법인 것은 아닌데, 그중에서 다단계 판매가 판매업자에 해당하는 판매원이 타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3단계 이상의 수직적인 단계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죠. 만약 투자 구조가 이와 같은 다단계 구조인데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들은 판매업자를 고소를 하고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예치한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 금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죠. 자, 다음으로 회사가 유사수신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위 사업자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하위 회사를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경우가 있죠. 사업자, 회사, 개인 투자자, 이렇게 일종의 수직적 구조로 자금이 흘러갑니다. 만약에 상위 사업자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빼돌리고 사라진다.
너 어디 갔니? 개인 투자자들은 중간 회사를 유사수신행위로 고소를 할 텐데 이런 경우에 중간 회사는 상위 사업자가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약정을 하는 줄 전혀 몰랐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상위 사업자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상당히 복잡하죠? 제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최근에 일련의 이런 사기 사건, 피해 사건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꽁돈은 없다.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지나치게 무리하게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시거나 욕심을 부리시다가는 자칫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모두 안전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